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며 쌀쌀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밤사이 기온이 9도 이상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며 쌀쌀합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모레는 일교차가 다시 커지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70에서 90k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경북 영주와 봉화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여전히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일부에는 강풍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얼어 도보가 미끄러울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기온이 낮게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일교차도 다시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해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회의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2차 전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각 시군에 최소 6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받은 경북 17개 시군 중 올해 기금 집행률이 30%가 넘는 곳은 상주와 의성, 청송, 청도 등 4곳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경주와 영천, 영양, 울릉 4곳은 아예 사업비 집행이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임기진 경북도의원은 사업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의 집행률이 낮은 건 예견된 일이라며 경상북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뭐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 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도와 연계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 늘봄 학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늘봄 학교 인력의 90%가 기간제 교사와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채워져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 전가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도 크지만 교육청은 예산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돌봄 아이들도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한번 뽑아 놓으면 아이들이 줄어도 이분들을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해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인프라 부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산단 부지와 전력 공급량, 공업 용수가 수요에 못 미치고 입주 업종도 자동차, 기계 등 부품 소재 분야로 제한돼 음극재와 전구체 등 2차 전지 업종은 정작 입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4개 기업의 부지 규모만 하더라도 58만 평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함에도 산업 용지가 없어서 입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지도 그리고 있으니까 용지 확보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포항 출신 김진엽 도의원은 폐배터리 재생업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자살 등 위기 학생을 부모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119 구급대가 소방관차에서 출동해 현장을 거쳐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거리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2년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의료기관 도착거리는 20.3km로 가장 짧은 인천 5.8km의 3.5배나 길었습니다. 경북은 또 분만 취약지가 전남 다음으로 많은 19곳, 의료기관 접근성과 의료 이용이 모두 취약한 응급의료 취약지도 16곳으로 전국 최다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가을인데 독감이 기승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탓인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은 예전만 못한 수준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주말 휴일을 지나자마자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줄을 잇습니다. 대부분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이 켈럭켈럭 나는데 이제 오늘 감기 오는갑다 했는데 저녁답에 기침하면서 가래가 하나 툭 튀어 올라왔어요. 독감 환자는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10월 넷째 주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2.6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유행 기준인 6.5명의 5배를 넘었고 한 주 전보다는 73% 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또래들과 지내는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7살에서 12살 사이 독감 의심 환자는 유행 기준의 13.4배에 달하는 86.9명. 13살에서 18살 사이 환자도 67.5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낮에 애기 친구들이랑 좀 놀리고 집에 오니까 그날 밤부터 이제 기침이 좀 많이 심해져서 잠도 설치고 또 밤에 잠깐씩 열도 나더라고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등 방역 조치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니까 거기서 면역력이 낮아져 있는 가운데 균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게 돼서 그렇게 돼서 지금 독감이 폭증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3살 이하 어린이의 백신 접종률은 47.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낮습니다. 13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살 이상 고령층은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호미곶 돌문어 숙회와 서핑 강습권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과메기와 소주를 묶어 답례품으로 선정한 데 이어 문어 숙회와 라면 세트를 새로 구성했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서핑 강습권 6만 포인트를 50% 할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애향심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력 있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경주와 울진, 영광, 고리 등 국내 원전 인근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2,8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주민들의 상고 입장에 따라 결국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한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집단 피해보상 소송은 2015년 시작됐습니다. 8년 동안 법정을 오가면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는데 법원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유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주민들의 방사능 물질 노출량은 공법상 규제 기준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고리 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에 따르면 1979년 유아의 액체 갑상선 피폭설량은 0.296mSv로 분석됐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규정한 연간 일반인 액체 피폭설량 허용 기준 0.1mSv를 3배가량 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1978년 1월에 측정된 요오드 131의 수중 농도 측정치는 당시 원자력법 방사선 수량 규정이 정하고 있는 허용 수중 농도를 100배 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국가가 만든 방사선 수량 규정에 정한 그 농도를 2자릿수나 초과를 했어요. 명백히 이게 위법인데 70dB 넘는 소음이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이치처럼 이렇게 국가가 정한 허용 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또한 1990년대 공식적인 피폭 설량 수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수십 년간 원전 운영이 모두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원전에서 7.4km 거리에서 19년 넘게 거주하며 피해를 입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재산상이나 건강상이나 모든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앞서 고등법원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법적 기준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폭 선량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 한도인 연간 1mSv나 자연 방사선 피폭 선량 연간 2.4mSv보다 훨씬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하다 바다에 추락해 7명이 숨진 소방청 헬기 사고의 원인은 공간 정의 상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고 헬기가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행 전 임무 브리핑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다른 4가지 사고 원인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단계 업체와 공모해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180억 원, 피해자는 4,200명을 넘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한 다단계 업체 지역센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바람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1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 돈이 한 5억 정도 나왔어요. 다른 곳에선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양 거짓말을 합니다. 원금은 찾아지지만 손해는 안 보지만 원금 찾으려고 굳이 넣어놓고. 이 다단계 업체는 가상화폐 발행 재단과 짜고 2020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에서 코인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받는 구조로 규모를 계속 키웠습니다.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래소에 상장한 뒤에는 부실한 백서와 허위 공시로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대기업과 제휴를 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인 사건입니다. 상장이 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서 사기 범행을 일으켰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221명, 피해 금액은 180억 원 규모입니다. 경찰은 코인 발행재단의 40대 대표와 다단계 업체 임원 등 4명을 사기와 유사수신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다단계 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은 사기 등 혐의로 해당 코인을 상장시킨 40대 전 거래소 임원은 유사수신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95억 7천만 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한 지 6개월도 안 돼 상장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도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기리는 경주 숭덕전제를 무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숭덕전제례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으며 국가제례로서의 명맥이 끊어지자 1959년 박씨문중이 신라 오릉 보존회를 설립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앞서 어제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총장은 마약 퇴치를 위해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엄정하게 대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경주지청을 방문한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경상북도가 외국인 대학생 10,000명 유치를 목표로 지역 대학과 기업, 유학원과 각국 대사관까지 함께하는 협업체를 구성합니다. 도는 KUCT 사업과 연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역의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과 비자를 제공하고 대학의 경북학 강의 개설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를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경북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 중 1명은 거주지 바깥시군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채하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2만 2천여 명 중 15%인 3,200여 명이 거주지 밖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이 가운데 300명가량은 경북을 떠나 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로 진학했습니다. 도내에서 순 유출은 구미가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272명, 칠곡 198명 순이었으며 반면 순유입은 상주 252명, 경주 207명, 예천 204명 순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학교 통학로와 도시재생구역 등 8곳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공모에 6개 시군 8개 사업이 뽑혀 국비 66억 원 등 33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경주 월성초와 안강 제1초, 영천 완산로 도시재생 구간 등 3.7km 구간을 대상으로 내년 초 한전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시행합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밤 사이 기온이 9도 가까이 내려간 건데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며 쌀쌀합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모레는 일교차도 다시 커지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70에서 90k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경북 영주와 봉화에는 한파주의보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일부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내린 비가 얼어 도보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는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분간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이어지며 하늘은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서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도, 구미는 10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15도, 구미는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8도, 봉화는 7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3도, 봉화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15도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